오늘 두 번째 준비한 이야기 6.15 꼽은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이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내부에서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에 대한 비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결국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엄중 경고. 네. 사실 그 오전에 청와대에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려던 참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송영무 국방장관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사과한다. 내 발언이 좀 과했다라고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8시간쯤 전에 네. 그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명의로 갑자기 뭔가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다.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굉장히 비판하는 얘기를 국회에서 했는데 뭐 참수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은 뭐 자유롭게 떠드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제 송영무 장관이 자유롭게 진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청와대가 엄중히 조치한다, 주의를 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윤영찬 수석 명의로 공지가 나온 지 8시간 만에 어제 발언에 대해서 송 장관이 사과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이고 출장 중인데 도대체 누가 어느 인사권자가 국방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했나? 네. 그랬더니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송영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두 사람이 장관급, 한 명은 내각의 국무위원인 장관이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장관급이 장관인 국무위원에게 주의 조치를 한 겁니다. 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장관급이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준다. 격이 맞는 건가요? 대통령이 통상은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은 윗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송영무 장관이 저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청와대가 세다는 거를 한마디로 입증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 문정인 이 안보 특보에 대한 이 비판 내용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속보 내용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불씨가 됐던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 최근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안 보고에 우리 대통령에게 참수작전을 얘기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는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은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군의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금만 약한 사인을 보면 미국이 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한 거 아닌가. 자, 이정훈 부장,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시각차, 시각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 장관이 사과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아마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개탄스럽다고 하는 주관적 표현. 네. 그다음에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가 아니구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하지 않았나. 네. 송 장관도 포스타를 달면서 국방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자기 주관은 쉽게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비판으로 들을 수 있는, 비난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사과했다고 보이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타이틀을 보게 되면 통일 외교 안보 특보입니다. 네. 통일이 앞에 있습니다. 외교가 있고 그다음에 안보입니다.
아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교, 통일이고 통일은 제일 작은 종속 변수로 보거든요. 네. 통일을 가장 중시했던 정부가 과거의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 출신의 이종석 씨가 NSC 사무차장을 하면서 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문 특보께서 얘기하신 거 보게 되면 통일의 관점을 두면은 저런 얘기는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나 송 장관은 안보의 중심을 관점으로. 두면 이런 거. 근데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개탄스럽다 한 거에 대해서 네. 본인이 사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치권에서도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리고 청와대의 경고를 두고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욱 국회 국방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서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청와대는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틀렸고 문정인 특보의 견해는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특보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망언 등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정인 특보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어떤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듣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안보를 책임지고 지금 실무를 지휘해야 될 장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았을 겁니다. 네. 문정인 그 특보가 한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이 원하는 건 다 정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략무기가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작전하면 안 된다 얘기 하나 하는 거하고, 네. 북한을 핵동결만 시키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왜 김정은에 대해서 참작전을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북한 핵을 막습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든가 하다못해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있으면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걸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송영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군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이 좀 격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정인 특보의 경우에는 통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안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한 이 순간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심지어 이 민주당 측에서는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망발이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경고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 의원이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내각의 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정인 특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화론자들이거든요. 네. 대화론자들이라든가 청와대의 기조, 남북 대화 이런 기조 같은데 반한 얘기들, 좀 거슬리게 하는 얘기들을 송 장관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은 얼마든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수부대를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요. 작년에 이미 국방부에서 하겠다고 했고 올해 초에 국방부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원래 하겠다고 한 거를 국방장관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비판이 할 수 있겠지만은 민병두 의원이 몰랐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사실 참수작전이라는 것을 언급하면 김정은이 기분 나빠한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겼던 그런 말이에요. 좀 기분 나쁜 뭐가 문제입니까? 네. 기분 더 나쁘게 해야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전쟁 지휘관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정치도요.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통일, 그래 북한 담당하는 사람 북한 쪽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안보는 안보 얘기할 수 있어요.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국가 목표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송 장관 얘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문 특보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다 각기 얘기하는데 하나의 목표로 가야지. 저는 지금 윤영찬 수석이나 정영 시장님한테 오히려 제가 경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편을 들어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바른 말 안 합니다. 아하.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쭉 이렇게
그 한 목표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브레이크가 밟는 사람이 있고 엑셀레이터 밟는 사람이 있는 건데 한쪽을 지지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서 끌어가는 게 리더십인데 그걸 안 보였고 대통령이 없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